2024년 AMPM 글로벌이 준비한 특별한 새해 선물 1월 10일 오후 4시부터 AMPM 글로벌 프로마케터에게 무료 컨설팅도 받고 오후 5시부터 1시간 동안 그로스쿨 김나영 대표가 선사하는 맛있는 콘텐츠 마케팅 무료 강연도 들을 수 있는 기회. 단,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니 신청을 서둘러 주시고 신청 방법과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영상의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지금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일반 사람들이잖아요. 예전에는요, 광고 모델이 어떤 제품을 쓰면은 사람들이 그 취향을 받아들였는데 지금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진정성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취향을 전파하고 유행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유명한 광고 모델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일반인들이에요. 근데 그 일반인들 중에서 정말 취향이 좋고 선망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면 나머지 사람들의 마음도 얻을 수 있다. 사업을 계획 중이신 그리고 브랜드를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들, 혹시 우리 브랜드에 이것이 부족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이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케팅 그루에서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셔왔습니다. 바로 브랜드 펜을 만드는 궁극적인 법칙 스파이크의 저자이신 김병규 저자님을 모셔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마케팅 전공 김병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작가님을 아주 특별하게 모셔왔는데 작가님의 간단한 자기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에서 마케팅 전공 교수로 있고요. 원래 이제 대학교 때는 심리학 전공, 그리고 이제 심리학자가 되고 싶어서 심리학과 대학원을 갔다가 소비자 의사결정에 대한 논문을 보고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경영학, 마케팅 쪽으로 사실 전공을 좀 바꾸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와튼 스쿨에서 마케팅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미국 USC 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한국에 이제 와가지고 한국에서 이렇게 이제 강의하고 이렇게 책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특별하게 이제 모셔와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을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 네. 제가 이제 책 소개란에 보니까 이제 브랜드에 대한 전략에 대한 책을 되게 많이 쓰셨더라고요. 네. 브랜드에 관련된 작품을 많이 이제 좀 출간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일단은 저는 사실 제 자신을 마케팅 교수라고 사실은 생각은 안 하고 이제 브랜드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마케팅하고 이제 브랜딩을 조금 이렇게 구분을 하는 편인데, 일단은 이제 마케팅이라는 게 아무래도 인지도를 높이거나 이제 매출을 올리기 위한 활동 중심이라면, 브랜딩은 이제 활동 중심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제 전략을 세우는 그런 이제 부분이 좀 더 중요한데요. 저는 이제 마케팅 활동보다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브랜드를 키우고 이렇게 좀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기 위해 만드는 그 전략을 세우는 게 재밌어서, 그래서 이제 브랜딩 쪽을 더 이렇게 집중해서 하고 있고요. 또 요즘에는요, 사실 마케팅은 이런 AMPM 같은 이런 회사분들이 훨씬 잘하세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뭐 마케팅 얘기는 제가 안 하고 저는 이제 브랜드 전략 쪽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무래도 이제 퍼포먼스 마케터로서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공감 가는 구절들도 많고, 아무래도 최근에 저는 이제 실무를 하면서 이제 엄청 피부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브랜드의 펜이 아주 중요하게 느껴지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 책을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은지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타겟이 있다면? 네. 일단은 제가 브랜드 팬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기 시작한 게 꽤 오래됐어요. 근데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냐면, 사실은 이제 요즘에 사람들한테 선택지가 너무 많아졌어요. 근데 이제 선택지가 많더라도 그 중에서 좋은 물건, 좋지 않은 물건은 확실히 구분이 되면 이제 상관이 없는데, 물건들이 다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고 이제 이쁜 물건들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빅 플랫폼들, 미국의 아마존 같은 애들이 또 너무 이제 힘이 강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구매만 이렇게 이제 지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검색을 하고 정보를 찾는 것까지 아마존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의 이제 의사결정 전반적인 과정 이제 자체를 이런 플랫폼들이 이제 지배를 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브랜드가
자기만의 팬을 만들지 않으면 정말 살아남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에서 정말로 이제는 모든 브랜드는 팬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브랜드 팬에 대한 연구를 계속 이제 하고 있었고, 사실은 이제 제 자신이 브랜드 팬을 어떻게 해야 만들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몇 년 전에, 와, 그게 아니구나. 사실 브랜드 팬을 만드는 방법은 사실은 따로 있었구나. 그거를 이제 깨닫게 돼요. 그 내용을 담아놓은 책이 스파이크라는 책이고요. 그래서 자신만의 브랜드 팬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한테 꼭 권하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저도 읽으면서 너무 공감이 갔던 게 요즘에 너무 많은 브랜드들도 많고 아웃소싱을 시작하시는 이제 젊은 대표님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제품은 가질 수는 엄청 다양한데 그래서 뭐가 좋아 하는 제품들이 아주 많고 그런 브랜드들이 아주 많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너무 이제 마케팅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지니까 오히려 마케팅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 브랜드의 특색이 있는 것들을 자꾸 이제 손이 가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마케팅을 하는 브랜드들이 좀 더 마음이 가게 되면서 이 그 펜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감이 갔던 것 같습니다. 잘 봐주셨네요. 네, 제가 이거를 진짜 달달 읽으면서 밑줄을 그어가면서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저희 쪽에서도 마케팅을 의뢰를 해주시고 이제 연락을 주시는 대표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아직까지 이제 브랜드에 펜이 없고 어떤 타겟을 가지고 이제 광고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연락이 오시거든요. 그러면은 바로 저희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퍼포먼스 마케팅 바로 시작하고 싶어요. 효율 내는 광고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브랜드에 대한 이제 장점을 살려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표님들도 인지를 하고 계시지 못하는데 저희가 이거를 막 발굴해서 한다고 해도 이게 결국에는 브랜드에 녹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이제 또 광고를 하기에는 절차가 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펜을 만드는 이런 브랜드를 조금 만드는 과정을 거치고 이제 좀 퍼포먼스를 진행하면 더 좋지 않을까. 맞아요. 그게 맞는 순서예요. 그러니까 브랜드를 엣지 있게 만들고 가치를 높인 다음에 팬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을 할 때 그럴 때 성과가 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이제 브랜딩 쪽은 좀 소홀히 하고 일단 마케팅부터 해서 팬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좀 성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그래서 공감이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 책을 읽으면은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스파이크 전략, 팬 브랜드나 뭐 가치 브랜드, 아니면 브랜드 에센스 등의 여러 가지 용어가 등장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지금 뭐 그 스파이크, 팬 브랜드, 가치 브랜드, 그 다음에 브랜드 에센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팬 브랜드, 가치 브랜드 이야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랜드가요,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봐요. 팬 브랜드가 있고 가치 브랜드가 있다라고 나누는데 팬 브랜드는 팬이 많은 브랜드. 어떤 거 있을 것 같아요? 애플이나 아니면은 뭐 진짜 책에서 등장하는 나이키 뭐 요런 인 것 같습니다. 자, 대학생들 상대로 어떤 브랜드의 팬이냐는 조사를 몇 년째 계속 하고 있는데 애플 팬이 요즘에 압도적으로 많고요. 2등이 나이키가 나와요, 정확히. 이런 브랜드들이 팬이 되게 많죠. 근데 이제 팬이 많은 브랜드가 있고 반면에 사실 매출 규모는 굉장히 많은데 팬이 없는 브랜드들이 있어요. 그걸 저는 이제 가치 브랜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브랜드가 이제 뭐 가성비 브랜드나 나쁜 브랜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매출 규모도 크고 큰 이제 기업일 수 있는데 팬이 없는 경우. 그러면 이제 가치 브랜드.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지향점, 선택의 문제예요. 내가 팬 브랜드가 되고 싶으냐, 가치 브랜드가 되고 싶으냐. 가치 브랜드가 지향점이 되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고 회사가 굉장히 커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팬 브랜드가 됐을 때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 무조건 이익률이 높죠. 팬층이 있기 아무래도 때문에. 또 출시가 되면 또 나왔어 맞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익률 높고 그 다음에 위험 이제 그 신제품 출시했을 때 위험 이제 낮아지고 고객들이
자기 채널로 따라오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스파이크라는 건 이 팬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그게 어떤 전략인지에 대해서는 뭐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브랜드 에센스라는 거는 사실 이제 브랜드가요, 사실은 이게 무형의 그냥 이름이지만 어떤 브랜드들은요 이게 그냥 이름이 아니라 뭔가 정신이라고 해야 되나 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느껴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어떤 정신이 있고 뭔가 마음이 있는 것처럼 브랜드에도 그런 게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이제 브랜드 에센스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당연히 이제 브랜드 팬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브랜드 에센스가 고객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에센스를 가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브랜드 에센스라는 단어가 너무 감각적인 단어라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는 한데, 요즘에 그 많이 얘기를 하는 고감도 브랜드, 네네. 이런 브랜드들처럼 뭔가 브랜드만의 체온이 녹아있는, 상징하고 있는 네. 뭐 가치라든지 네, 네, 가치관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녹아있는 그런 네. 브랜드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맞아요. 네. 잘 정리를 해주시네요. 아무래도 마케터이다 보니 네. 조금 더 이해가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조금 스파이크 전략 자체가 네, 네. 기존의 마케팅 방법이랑은 아주 다르잖아요. 완전 정반대예요. 아무래도 네.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이나 브랜드를 만드신 분들 같은 네. 경우에는 최대한 많은 이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타겟을 확실히 넓혀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입하게끔 해라. 네, 이런 네. 것들을 조금 초점을 네. 맞추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 스파이크 전략은 뭐 어떻게 차이가 네, 네. 있는지, 네. 그리고 이런 전략을 통해서 어떤 걸 가져갈 수 있는지를 네. 좀 설명을 해주실 네. 수 있으실까요? 지금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소비자들을 뭐 취향이나 선호에 따라서 우리가 일렬로 이렇게 줄 세우면요, 뭐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가운데가 볼록하게. 기존의 마케팅은요, 정확하게 평균점에 포커스가 맞춰져요. 우리가 뭐 고객 조사를 하건 설문조사를 하건 FGD, FGI를 하건 해가지고 데이터를 모아도 결국은 평균에 해당하는 그런 정보를 기준으로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개발을 하죠. 왜 평균점에 맞춰지느냐? 그래야 당장 가장 많은 사람들의 취향이나 선호에 만족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근데 가장 많은 사람들의 취향과 선호를 만족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브랜드가 엣지를 가지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스파이크 전략은요, 사실 이렇게 사람들을 일렬로 이렇게 줄 세웠을 때 가장 앞단에 가장 좋은 취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는 것을 말해요. 의도적으로 나머지 사람들의 취향과 선호를 일단은 무시하고 이 사람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스파이크라는 말 자체가 뾰족한 반응을 말하거든요. 뭐 혈당 스파이크란 말도 있고, 뇌과학이나 데이터 사이언스에서도 이런 뾰족한 반응 패턴을 스파이크라고 부르거든요. 이 고객들 사이에서 소수의 선망성을 갖고 있는 1% 사이에서 스파이크를 만들면 나머지 고객들이 따라간다. 그게 사실 스파이크 전략의 핵심이에요. 네, 아무래도 뭐 유명인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가 썼다라고 하면은 저 사람이 든 가방은 뭘까? 저 사람이 든 액세서리는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 브랜드가 갑자기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스파이크 전략을 만들어내는 게 그 브랜드를 조금 앞서가는 그 1%의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거 불편해요. 이거 좀 고쳐주세요 하는 거를 의도적으로 조금 무시를 하고 이제 브랜드를 만들어 가야 하잖아요. 브랜드를 운영하는 그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러면은 얘기를 들어줄까? 아니면은 그냥 내가 밀고 나갈까? 이렇게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꼭 그렇지가 않은 게요. 에어팟 있잖아요. 에어팟 처음 나왔을 때 반응이 별로 안 좋았어요. 네, 콩나물. 생김새가 유선 이어폰 줄 끊어 먹은 거냐, 아니면은 뭐 이게 뭐 콩나물 뭐 이렇게 끝했냐. 근데 이제 그 1%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선망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니까 이게 갑자기 가장 힙하고 쿨한 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람들의 취향이나 선호라는 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업데이트가 되느냐, 사회 안에서 선망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취향이 나머지 사람들에게로 계속 전파가 됩니다.
익숙해지게끔 하는 그런 구조인가요? 네, 그러니까 익숙해지는 것도 있고 선망성이라는 게 저 사람 같이 되고 싶어, 나도 좀 닮고 싶어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이 선망성을 느끼는 사람들의 소비라든가 취향을 되게 빠르게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 안에서 1%의 선망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족을 시키면 그 사람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이 나오면 나머지 사람들이 그것을 자신의 취향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 좀 공감이 가는 게 네. 저희 한창 이제 나팔바지가 다시 유행으로 돌아왔을 때 네, 네. 저는 제발 나팔바지만 유행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요? 그때 네. 당시에는 되게 그게 촌스러워 보이고 못나 보였는데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잊기 시작하고 나도 이거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이것만큼 편한 게 없다. 그래서 저도 오늘도 부츠컷 팬츠를 또 입게 되는 이게 또 유행을 선도하는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딱 스파이크 반응을 만들어줘야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게 일상의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유행이라는 걸 보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유행이 전파되는 패턴이 정해져 있는데 그 선망성을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특정 유형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쓰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그들에게 선망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그걸 자신의 취향으로 받아들이면서 갑자기 그게 사회적으로 유행한 현상이 나타나요. 에어팟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나팔바지도 비슷하고 룰루레몬 레깅스도 마찬가지예요. 룰루레몬 레깅스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요. 민망하다, 불편하다 이런 반응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캘리포니아에 되게 멋있는 여성들이 그걸 딱 입기 시작을 하니까 그게 이제 갑자기 세상에서 제일 멋지고 힙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기 쉬운 게 많은 사람들의 취향을 잘 맞춰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취향은 절대로 고정돼 있질 않아요. 특정 사람들에게서 나머지에게로 계속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러니까 브랜드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면 나머지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들으셨죠? 대표님들? 아무래도 이 스파이크 반응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조금 무시하고 이 브랜드를 밀어야 된다라는 이제 갈등 속에 있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작가님의 말을 듣고 그래도 밀고 나가면 이제 따라오는구나를 인지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네. 그럼 누가 선망성을 갖고 있느냐 이게 이제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간단해요. 혹시 주변에 이제 뭐 동료분이 갑자기 어떤 물건을 새로 샀어요. 근데 저건 뭐지? 갑자기 궁금해지고 몰래 찾아보고 주문하고 그게 뭐냐? 그 사람의 취향이 내게로 전파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 전파가 되는 이유가 내가 그 사람에게 선망성을 느껴서 그래요. 그래서 취향이 전파되는 걸 보게 되면 사회 안에서 누가 선망성을 갖고 있는지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브랜드가 굉장히 엣지가 있고 독특한데 나만 좋아하고 선망성 집단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은 도움이 전혀 안 되고 이 1%의 선망성 집단을 철저하게 만족을 시키는 거 그게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그 1%를 부러워하는 그 집단이 있다는 것도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쵸. 생각해보니까 저도 이제 뭐 직장 동료라든지 아니면은 요즘에 또 떠오르고 있는 왓츠 인 마이 백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것들을 또 보면서 저 사람 취향 괜찮다. 저 사람 쓰는 거 좀 예쁘다 해가지고 산 물건들도 꽤 있거든요. 그게 또 그 1%라는 선망성에 또 들어가는 거군요. 지금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일반 사람들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광고 모델이 어떤 제품을 쓰면은 사람들이 그 취향을 받아들였는데 지금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진정성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취향을 전파하고 유행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유명한 광고 모델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일반인들이에요. 근데 그 일반인들 중에서 정말 취향이 좋고 선망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면 나머지 사람들의 마음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진짜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연예인이 쓰는 PPL 브랜드 이런 것들보다는 제 주변 사람들이 제가 좀 닮고 싶은 뭐 멋진 언니들이 쓰는 그런 거를 더 찾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정확히 그거예요. 이렇게 스파이크 전략을 이해하기 쉽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시다니.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팬 브랜드를 만들고 싶으신 대표님들이 아주 많으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제니가 입으면
보면 네. 흥하거나 망하거나 네. 둘 중 하나다. 네. 흥하는 브랜드들은 스파이크 반응이 발생을 했을 때 이 브랜드들을 더 띄워줄 수 있는 애들인데, 또 망한다라고 하는 애들은 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유명인이 스파이크 반응을 네. 이제 네. 해버려가지고 서비스에 대한 이제 네. 저하, 품질 네. 저하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또 발생하게 돼가지고 네. 훅 꺼져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이런 스파이크 반응이 계획해서 준비해가지고 이걸 반응을 일으켜야지, 아무 의도도 안 했는데 우연하게 발생을 하면은 오히려 그런 역효과가 날 수도 있죠. 이렇게 스파이크 전략을 이해하기 쉽게끔 네네네. 이렇게 만들어 주시다니.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네네. 분들이 팬 브랜드를 만들고 네네. 싶으신 대표님들이 아주 많으실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런 스파이크 전략을 이제 만들어내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이제 마케팅 활동이라든지 브랜드를 위한 브랜딩을 하면서 네. 이 스파이크가 딱 발견되는 네. 그 순간, 네. 그 순간을 어떻게 인지하면 될까요? 일단은 이제 만약에 내가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 구매자의 그런 이제 데모그래픽, 그런 인구 통계적인 변인을 보면은 파악은 될 수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테슬라의 모델 S가 미국에서 처음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스파이크 반응을 보인 건 기존의 전기차 구매자들도 아니고, 또 기존에 1억 넘는 럭셔리카를 구매하던 사람들도 아니고, 영앤리치 얼리 어댑터들, 그게 사실 데이터상으로 이제 파악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마켓컬리 같은 경우도 첫 2년 동안 가장 많은 매출이 나온 게 강남 3구에 거주하는 뭐 30대 직장 여성들, 뭐 이렇게 그런 데서 이제 스파이크 반응이 발생을 했고요. 데이터상으로 어디에 거주하는 어떤 사람들인지 이렇게 그게 파악이 되면은, 아, 이게 선망성 집단에서 스파이크 반응이 발생을 했구나 아니구나, 요걸 좀 파악할 수가 있어요. 특정 유형에서 반응이 나오는지 아니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쓰는지, 그 차이가 일단은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스파이크 반응이 선망성 집단에서 발생을 하면요, 이 선망성 집단은 아무래도 인스타를 사용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드러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스파이크 반응이 발생을 하면은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그들이 사용하는 물건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런 거를 이제 봄으로써, 아, 지금 이 스파이크, 그러니까 선망성 집단에서 스파이크 발생을 했구나, 이런 걸 또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각 그 운영하는 브랜드 중에서 뭐 몇몇 브랜드들이 갑자기 우리 브랜드 매출이 어제자 매출이 너무 팍 늘었다. 네네. 이게 네. 뭐 때문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분석을 해보면 네네. 특정 커뮤니티, 뭐 트위터 같은 데에서 막 엄청 이제 RT가 네네. 돌았다든지 네. 거기서 이제 갑자기 반응이 팍 이렇게 터져가지고 나도 써볼래, 네. 나도 써볼래 이렇게 되는 경우도 진짜 많더라고요. 네네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이 스파이크 반응이 이제 발견을 해가지고 브랜드가 이제 좀 커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계속 유지를 해가면은 좋겠지만, 네. 아무래도 이 불씨가 네. 더 활활 타올랐으면 네, 네. 좋겠는데 네. 푸슉 꺼져버리는 경우도 네, 많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저도 이제 제니가 입고 뭐 그런 브랜드들을 좀 네. 많이 관심 있게 네, 네. 보는 편인데, 네. 그런 얘기들도 또 있더라고요. 제니가 입으면 네. 흥하거나 망하거나 네. 둘 중 하나다. 하나는 흥하는 브랜드들은 이제 그런 이제 스파이크 반응이 발생을 했을 때 이 브랜드들을 더 띄워줄 수 있는 애들인데, 또 망한다라고 하는 애들은 네. 이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유명인이 스파이크 반응을 네, 이제 네. 해버려가지고 그 브랜드의 인지도가 약간 그 서비스에 대한 이제 네. 저하, 품질 네. 저하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또 발생하게 돼가지고 네. 훅 꺼져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이런 스파이크 반응이 계획해서 준비해가지고 이걸 반응을 일으켜야지, 아무 의도도 안 했는데 우연하게 발생을 하면은 사실은 이게 오히려 그런 역효과가 날 수도 있죠. 준비가 안 된 상태다 보니까 이제 일부의 그런 선망성 집단이 좋아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써보니까 실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오히려 이제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일단은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이게 선망성 집단에서 스파이크 반응이 발생하면 일단 유행은 쉽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들이 다른 브랜드로 넘어가면 그 유행이 완전히 없어지겠죠. 그래서 스파이크 전략은요, 스파이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1%의 사람들을 계속 내 편으로 이렇게 만들고 관계를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떤 특정 유형의 사람들이 내 브랜드를 먼저 굉장히 좋아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하나의 제품을 계속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계속
내 브랜드를 좋아할 수 있게끔 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가 계속 제공이 돼야 되고요. 또 이들과 좋은 관계를 또 이제 구축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1%를 계속 나의 팬으로 만들어야 나머지들도 계속 내 팬이 된다. 요거를 이제 딱 명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됐습니다. 팬 사인회 하듯이 이제 계속 이제 친밀감을 유지를 하면서 네네. 그 그쵸. 브랜드를 네. 좋아하는 사람들을 네. 완전 내 편으로 네. 만드는 네. 그런 전략을 가져가야 네.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런데 조금 궁금한 점이 아무래도 그 브랜드에서 이제 타겟으로 하는 그 1%의 네. 유형들이 네. 비슷하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도 또 취향이 바뀌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우리 브랜드가 운영하는 그 브랜드 에센스, 그 네, 가치가 이런 한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좋은 건지 네. 아니면 이 1%가 바뀌는 거를 네, 좀 네. 따라가서 네. 그 1%와 함께 나의 브랜드의 에센스를 좀 바꾸는 게 좋은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너무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래서 제품 하나만 가지고는 이들의 지속적인 어떤 만족을 얻어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들의 취향이 바뀔 테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제품 너머에 있는 브랜드의 정신이나 혼, 철학 이런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가 담아내는 어떤 정신이나 철학 이런 게 이들의 공감을 얻어내면 그러면 이제 이들이 특정 제품이 아니라 브랜드 자체를 좋아하겠죠. 사실은 이제 제품도 중요하지만 브랜드 자체가 자기만의 어떤 분명한 철학이나 개성을 갖고 이들의 공감을 얻어내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그게 중요한데 이것도 시간이 아주 오래 지나면 또 이제 이들의 공감을, 그러니까 브랜드 에센스가 한동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내다가 그 시간이 오래 지나면 그렇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또 시대에 맞게끔 브랜드가 거기에 맞는 에센스를 또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당장은 제품보다 에센스가 중요하고 오래 이제 긴 시간대로 보게 되면 에센스도 그들이 이제 원하는 것에 따라서 조금씩 진화를 해 나갈 필요는 있습니다. 역시 사람이 바뀌듯이 이제 네. 브랜드들도 이 세상이 변화하는 거에 맞춰서 그쵸. 조금씩 변화를 그쵸. 해야 된다는 네. 말씀이시군요. 맞아요. 네.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네. 책에서도 등장하는 이 마켓컬리 네. 예전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30대 약간 네. 고소득 네. 네. 직장인 여성을 네. 타겟으로 네. 한 그런 제품들을 운영을 하면서 뭐 외국에서만 주문할 수 있는 그런 회에서만 판매하는 네. 그런 네. 버터라든지 네. 잼 이런 네. 것들을 판매하던 그 브랜드가 네. 지금은 또 가입자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네. 저도 처음에 마켓컬리가 나왔을 때 마켓컬리를 바로 깔았거든요. 네. 나도 외국에서 이제 네. 유행한다고 하는 아, 그 네, 이즈니 네. 버터 먹어봐야겠다 네, 네. 해가지고 이제 주문을 했는데 이제 마켓컬리에 들어가면은 보통 다른 이제 마트에 입점되어 있는 애들 네, 네. 그리고 다른 마트에서도 그런 애들이 이제 수입을 하기 시작하니까 네. 다른 애들이랑 크게 다를 게 네, 네. 없다라는 생각이 네, 들면서 네. 그때부터는 또 이용을 하지 않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네. 또 이제 브랜드 입장에서는 네. 그러면 다시 그 브랜드의 또 가치를 찾기 위해서 네. 다시 이제 타겟을 좁혀서 이렇게 네, 가야 네. 할까라고 네.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네. 요렇게 조금 우리 브랜드가 약간 가치 브랜드화 되어가고 네, 있는 네, 상황에서 네. 다시 팬 브랜드로 돌아가게끔 네. 하는 그런 전략이 네. 따로 있을까요? 되게 이제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애플이 팬이 정말 많잖아요. 혹시 아이폰 쓰시나요? 네, 전 아이폰 유저입니다. 네, 저도 아이폰을 쓰는데 사실은 저는 사실 아이폰을 잘 못 써요. 저도 이제 나이가 좀 꽤 있어가지고 아이폰에 있는 기능들이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도 다 모르고 사실 제대로 잘 못 쓰거든요. 근데 애플이 그러면은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훨씬 더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죠. 그래야 사실 애플 제품은 젊은 사람들한테는 직관적이고 저 같은 사람은 쓰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에서 계속 스파이크 반응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브랜드에 있어서 이 스파이크 전략을 실행한다 그러면 자기가 처음에 타겟으로 했던 그 초점, 그거를 놓치면 안 돼요. 계속 이제 그걸 잡고 가야 되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닥터 마틴 신발 있잖아요. 저는 닥터 마틴을 신으면은 다음날 하루 종일 허리가 아파요. 너무 무겁고 불편하거든요. 네, 발에 물집 생기고. 근데 닥터 마틴이 막 물렁물렁한 이런 운동화를 내놓으면 더 이상 닥터 마틴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선망성 집단의 마음을 완전히 이제 놓치게 되겠죠. 그래서 브랜드가 계속 이제 선망성 집단의 마음을 얻으려면 처음에 만들었던 그 엣지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좀 여러 가지 이유로 하향 아래쪽으로 이제 브랜드의 포커스가 내려갔다.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게 계속 올리려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럭셔리 브랜드들이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정말로 이제 패션 피플들이나 되게 선망성 집단에서 굉장히 큰 사랑을 받다가 어느 순간부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쓰기 시작을 하면서 럭셔리 브랜드의 가치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럭셔리 브랜드는 뭘 하느냐, 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외부에서 이제 영입을 해가지고 브랜드에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의상, 의류뿐만이 아니라 브랜딩 전반, 또 뭐 매장, 마케팅 모든 것을 완전히 리브랜딩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들이 타겟으로 하는 선망성 집단을 이렇게 집단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리브랜딩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 브랜드가 너무 가치 브랜드 수준으로 내려왔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더 다시 예전에 가졌던 엣지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그 작업을 해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 브랜드가 계속 꾸준하게 선망성 집단의 마음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너무 공감되는 게 저도 이제 패션에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패션의 브랜드의 흐름들을 보면은 이제 조금 연령대가 높은 타겟으로 이제 좀 디자인을 뽑아내던 브랜드가 갑자기 이제 디자이너를 교체를 하면서 10대, 20대를 타겟으로 하는 막 미우미우 같은 브랜드들이 아이돌들이 입으면서 갑자기 막 빵빵 터지는 그런 리브랜딩을 또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거랑 또 같은 결이라고 보면은 되겠죠. 그래서 패션 브랜드들도 다 흥망성쇠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흔해지거나 아니면 저렴한 제품들이 너무 많이 풀리게 되면요, 브랜드의 위상이 확 사라져요. 사실 구찌가 이제 그런 일이 되게 심각하게 발생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디자이너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교체를 해서 다시 브랜드를 리브랜딩을 해가지고 자기가 원래 이제 타겟으로 하려던 선망성 집단을 계속 만족시키려고 하죠. 딱 패션 브랜드가 하고 있는 일이 정확히 그래요. 아무래도 고가일수록 더 그런 팬 브랜드에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고가 브랜드들은 아무래도 이익률이 중요하고요. 높은 이익률을 얻으려면요, 팬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안 그래도 이제 또 명품 브랜드에서 뭐 계속 가격적인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또 10% 또 올리고 또 5% 올렸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없어서 못 사는 막 품절 대란이 일어나고 하는 것도 생각해보면은 또 그런 팬 브랜드를 더 입지를 공고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었다고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조금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브랜드에 초점이 맞춰지는 시장으로 좀 전반적으로 흐름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저는 좀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판단이 들었는데 그러면은 앞으로의 광고 시장은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조금 변하게 될까요? 네, 일단은요, 지금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사실 마케팅 중심에서 조금은 브랜딩 중심으로 좀 바뀔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은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많이 하고 있는 퍼포먼스 마케팅들이 처음 이제 도입이 됐을 때는 굉장히 효과적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너무 이제 비슷한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플러스 알파가 이제 필요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퍼포먼스 마케팅과 더불어서 브랜드의 어떤 엣지를 이제 부과한다거나 브랜드의 어떤 에센스를 만드는 작업을 한다거나 브랜딩이 가미가 됐을 때 퍼포먼스 마케팅도 훨씬 더 이제 효과를 더 발휘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 같아서 이게 이제 뭐 브랜딩보다 마케팅이 더 중요했던 시대가 있었다면은 조금씩 브랜딩의 중요성이 좀 강해지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저도 진짜 이 현직에 있으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게 이 브랜드를 좋아할 만한 그 대상을 퍼포먼스의 관점으로 보면은 요즘에 이제 마케팅의 세팅 상태는 뭐 머신러닝이라든지 최적화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연령대 상관없이 전부 다 소재를 노출을 시켜가지고 반응이 있는 사람들을 점점 좁혀가면서 찾는 그런 식의 퍼포먼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매체에서 적용되는 그런 광고들도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적용이 되고 있는데 진짜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그 브랜딩 전략은 아예 정반대
대로 한 사람 너만 만족하면 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1%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태로 브랜드를 운영을 하게 돼버리면 마케팅적으로 이제 퍼포먼스적으로 이렇게 풀어내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소비자들이 다른 1%를 가지고 있는 그 브랜드 쪽으로 또 이탈을 하게 그쵸.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계속 가격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쿠팡에서 이제 뭐 최저가 이렇게 네. 뜨는 것처럼 이렇게 또 경쟁을 하게 네. 되는데 네. 또 요즘에는 또 다른 게 최저가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최저가를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안 좋게 본다 이런 인식들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유통기한이 짧아서 최저가로 등록이 네. 되었을 것이다. 뭐 아니면은 뭐 이거는 뭐 진짜 가짜 제품이라 가지고 네, 성분이 네, 다를 것이다. 네, 네. 이렇게라든지 그렇죠. 네. 너무 이제 최저가 전략으로만 가니까 이게 너무 낮으면은 네. 의심을 하게 네. 되고 이렇게 되는 것도 좀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더더욱 내 브랜드가 다른 브랜드와 차별화되는 나만의 브랜드를 만드는 작업이 점점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이러한 브랜드에 대한 이제 에센스를 가지기 위해서 저는 진짜 이 구절에 있더라고요. 그 대표님이 본인만의 이제 가치 있는 그런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마케터에게 맡겨라. 이런 얘기가 또 적혀 있어가지고 그렇지 마케터에게 맡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제가 되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인데요. 결국은 고객의 마음을 얻는다는 건 그 사람들의 취향을 만족시킨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게 그냥 아무나의 취향이 아니고 정말로 유행을 전파시키고 취향을 전파시킬 수 있는 사람들의 취향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사실 되게 안목이 뛰어나고 좋은 취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마케터가 그런 취향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럼 만족시킬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만약에 회사의 경영자 자신의 취향이 이들과 좀 맞지 않는다. 물론 취향이 좋을 수 있죠. 좋지만 맞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마케터한테 맡기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타겟이 되는 타겟군들의 취향과 어느 정도 부합을 해야 되는데 나는 음식으로 예를 들면은 나는 국밥을 좋아하는데 우리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파스타를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국밥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도 같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브랜드에 대한 그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일들, 그리고 나의 이제 브랜드를 찾아주는 팬들을 만들어내는 일들이 실제로 이 마케팅 시장에서는 점점 더 이제 또 영향력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 CRM 마케팅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우리 홈페이지에 유저로 방문했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면서 쿠폰을 증정한다든지 이벤트를 또 알림을 한다든지 이러한 이제 마케팅 방법도 계속 이제 더 떠오르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퍼포먼스로 이제 가던 그 마케팅 시장이 점점 브랜드 쪽으로 이제 초점이 맞춰져 가면서 이 밸런스를 찾기 위한 그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퍼포먼스 대행사이다 보니까 퍼포먼스를 어떻게든 일으켜내야 되는데 브랜드에 대해서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으시는 그런 대표님들이 또 많으신데 그렇다고 해서 또 가치 브랜드 그것도 아닌 그런 애매한 단계에 이제 대표님들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브랜드가 뭘 초점으로 가져가면 좋은지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있다면 이제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우리 브랜드는 팬 브랜드에 좀 더 가까워 아니면 가치 브랜드로 이제 좀 초점을 가지고 해야겠어라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자신이 원하는 게 그냥 뭐 이익률이 낮더라도 일단 당장 많이 파는 게 중요하다. 판매 자체가 이제 목적이다. 그리고 꼭 이렇게 충성 고객이 있을 필요는 없다. 당장 이제 물건을 많이 파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그냥 가치 브랜드가 되는 걸 목표로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좀 나만의 충성 고객, 팬을 만들고 이익률을 좀 높이고 싶다.
그러면 이제 팬 브랜드를 지향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약간 저는 생각을 했던 게 네. 일회성 생활용품 쪽은 아무래도 팬 브랜드를 만들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또 가치 브랜드 쪽으로 이제 가게 되고, 아니면 화장품이나 명품 같은 경우에는 팬 브랜드를 택하게 되고, 카테고리별로 좀 더 이제 좀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브랜드들이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도 갑자기 좀 네. 듭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이제 그런 이제 카테고리별로 좀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는데, 또 생활용품이나 이렇게 좀 저가 제품들에서도 팬 브랜드가 충분히 만들어질 수는 있죠. 그래서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미국의 트레이더조 같은 슈퍼마켓은요, 물건의 90%가 PB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격으로 이렇게 승부를 하는 데인데, 미국에서 팬이 가장 많은 슈퍼마켓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격으로 경쟁하는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많은 팬을 만들어내는 게 가능은 합니다. 이렇게 조금 다양한 영역의 그 팬에 대한 네. 얘기, 아니면은 뭐 브랜드에 대한 얘기를 또 해봤는데, 이렇게 이 책을 읽었을 때 저는 도움이 너무 많이 아유, 됐었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꼭 이제 브랜드를 만드시는, 창업하시는 대표님들이나 아니면은 진짜 지금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어떤 브랜드의 가치관을 가져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읽지 않고 퍼포먼스를 할 수가 없다. 이게 갖춰져 있지 않으면은 저는 퍼포먼스는 솔직히 이게 지금 단계에서는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네. 지금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마케팅은요, 브랜딩이 먼저 됐을 때 마케팅이 효과가 2배가 되고 3배가 돼요. 근데 브랜드 자체가 이제 에센스도 없고 이게 애매모호하고 엣지가 없을 때는 마케팅으로 이 매출을 올리는 게 잘 돼도 결국은 한계에 이제 직면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둘 다가 준비가 돼야 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브랜드를 시작하시는 분들 무조건 이 스파이크 책을 읽어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마지막 질문을 네. 조금 드려볼까 하는데요. 이렇게 다양하게 브랜드에 대한 연구를 가지고 이제 책을 또 출간을 하셨는데, 네. 혹시 브랜드 쪽으로 네. 조금 브랜드를 창업하시거나 네. 이런 생각이 있으신가요? 일단 저도 그러니까 저는 사업가로서의 자질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업을 할 생각은 안 하고 있는데, 그래도 브랜드는 만들어 보고 싶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되게 당당하게 되게 자신감 있게 붙이고 다니는 그런 브랜드.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저도 좀 패션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딱 이렇게 써있는 그런 이름을 붙이고 다니는 그런 패션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긴 한데요. 저는 이제 사업가로서의 자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브랜딩 쪽은 좀 제가 돕고 해가지고 해보고 싶은 마음이 조금은 있습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그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일지 네. 너무 궁금한데, 그렇게 되는 날에는 꼭 관심을 가지고 저도 같이 그 브랜드 팬으로 한번 뛰어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작품에 대한 네. 이제 조금 예정은 네. 또 있으실까요? 사실 저는 그러니까 뭐 책을 쓰는 게 이번에 이런 책을 내야지 해서 쓴다기보다는 그냥 평소에 계속 책을 써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써놓은 원고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이렇게 좀 한 권씩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책도 네. 이제 좀 출판이 되었을 때 저희 네. 쪽도 인터뷰를 또 다시 요청을 해서 그때도 이렇게 인터뷰 같이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 그리고 오늘 작가님이 또 저희에게 선물로 이렇게 책을 또 가지고 네. 오셨어요. 혹시 이 책에 대해서도 조금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실 수 네. 있으실까요? 사실 이제 스파이크 책을 먼저 쓰고서 그 다음에 가볍게 이제 쓴 책인데요. 사실 스파이크 이론을 이해하면은 설명할 수 있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그 나이키 덩크 운동화 있잖아요. 범고래라고. 그게 이제 작년에 엄청나게 한국에서 유행을 했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스파이크 현상으로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나이키 덩크 운동화 같은 경우도 정말로 사회적으로 이런 대규모 유행하기 발생하기 정확히 2년 전에 미국과 한국의 패션 피플들, 선망성 있는 사람들이 먼저 덩크를 신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서 그들의 취향이
나머지 사람들에게 이렇게 확산이 돼서 유행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브랜드에 대한 최종 결정판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스파이크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이론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다른 이제 네. 책들 또 같이 읽어보면은 너무나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다음번에도 또 출간을 하는 책이 있다면 저희가 먼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면은 댓글로 이제 또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작가님이랑 소통하거나 아니면은 저희 쪽에서 이제 댓글을 달면서 궁금하신 부분들 또 해소해드리게끔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인터뷰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